일개 예언자가 왕 앞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 목을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목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임금이 하는 모든 일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금의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리라. 그의 앞날을 축복하셔서 영원히 성대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던 사람들이 당대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서 4대강 사업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거스른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4대강을 통해서 하느님의 성령의 기운이 막 우리나라에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두환을 축복해 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권력자를 축복해주고 권력자의 앞날이 승승장구하리라고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사람들은 권력자와 함께 잘 나갑니다. 당대에는.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답니다. 성경에는요 언제나 권력자를 거슬러서 이야기하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하는 일이 승승장구하고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그의 후손이 앞으로 창대하게 되리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 예언서들의 기록에는 언제나 그래서 그런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자를 거슬러서 당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거슬러서 하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강정에 와서 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미사가 그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겠어요? 이미 다 공사는 끝나고 여기서 이런 엄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국가가 하는 일인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게 뭐가 여기서 미사한다고 바뀌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2번 정도 다녀왔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솔로몬보다 다윗 왕을 훨씬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을 다윗 성왕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감추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 왕을 뭐 신성시하고 그 아름답게 미화하고 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제안을 취했던 것을 성경에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했는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썼던 내용들을 다 적어놨어요. 가감없이. 역사는 그대로 적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후에 반면교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아주 못된 면을 보았으면서도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성왕이라고 말합니다. 나탄이라는 보잘것없는 예언자가 와서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하는 말에 다윗이 내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어요 라고 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왕은 이제는 없겠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권력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정마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10년 가까이 벌써 됐죠. 10년 전부터 여기서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했던 거예요. 광정마을 사람들이. 원래 강정이 해군기지로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먼저 갔었죠. 화순, 위미, 어느 곳부터 먼저 되는지 화순이 먼저가요? 화순에 가서 화순 사람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주민들이 반대 없이 할 수 없으니까요.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주민들 반대 없이 할 수 없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주민들이 우리 마을 해군기지는 안 된다 라고 해서 그곳에 해군기지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화순은 전남 화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 화순입니다. 제주도 화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미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주민들이 여기서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정으로 왔습니다. 어제 제가 식사하다가 잠깐 그 식당 벽면에 그려진 제주도 그림을 설명했는데 들으신 분이 여기는 안 계시네요. 여기 지명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서 여기가 가실이고 여기 가서 여기가 표선이고 그래서 강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강정 분명히 있을 텐데 강정이 작은 말이 아닌데 강정 어디 갔지 근데 보니까 잘 보니까 아까 노래도 들으셨을 텐데 일강정이라고 써놨어요. 표선 가시리 사람도 제주도 사람들은 강정을 그냥 강정이라고 하지 않고 일강정이라고 합니다. 물이 좋고 경치가 제일 뛰어나다 그래서 일강정이에요. 가시리 사람들도 거기다 일강정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 음식점에도. 근데 경치가 정말 제일 좋은 곳이었어요. 이 구럼비 바위에서 보는 범섬이 제일 아름답다고 해서. 구럼비 바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보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바다로 길이가 한 80m에서 100m 그리고 이쪽으로 쭉 늘어진 길이가 한 800m 1200m랍니다. 근데 그게 통짜 바위인 거예요. 울룩 됐는데 하나씩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가보면 다 통짜 바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휴가 와서 그곳에 있을 때 제가 휴가 가서 거기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제일 아름다운 곳인데 지금도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는 제주도에는 안 된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니까 해군기지가 군사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곳에는 몰라도 여기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혹시나 몰라도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위치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화순이나 이런 곳은 이렇게 만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는 곳이지만 여기는 돌출되어 있는 곳이고 해군기지 자체, 항 자체로 이렇게 적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는 제일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주도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곳이죠. 그 구럼비 바위나 범섬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진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했죠. 제가 한 5년, 6년 전부터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에 이제 해군기지가 지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펜스를 쳤어요. 못 들어가게. 지금 펜스가 거의 없어진 겁니다. 이런 펜스들이 쭉 둘러서 있었어요. 한 4m, 5m 된 높이의 펜스들이. 그런데 제주 공항에는 평화의 섬 제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럼비 바위에서 본 범섬 사진을 거기다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냥 저걸 그냥 냈다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 경관을 없앴으면서 그걸 갖다가 제주도를 아름다운 제주도라고 말하는 그런 광고하는 곳으로 놓아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순에서도 실패했잖아요. 위미에서도 실패했고 그래서 강정에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주민회의를 했다가는 강정 사람들이 반대할 게 뻔하니까 몇 명만 모읍니다. 40명? 80명 주민 80명을 모아서 찬반 투표를 하죠. 그래서 박수로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강정 마을이요 보니까 작은 마을이 아니에요. 주민이 1,900명, 2,000명. 유권자 1,200. 유권자는 어른이죠. 성인 이상. 성인 이상이 1,200명이 되는 그런 마을인 거예요. 근데 80명만 모아놓고 박수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 주민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반대 운동에 나섰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제 범법자가 됐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해군기지가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도 이미 주민들이 법정에 서서 이 벌금을 받은 게 몇억 원이 4억 원. 벌금으로만 4억 원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해군기지가 다 지어지고 나서 경찰에서 해군에서 이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했어요. 그것만 34억 원. 5천인데 그거는 해군이 한 거고요. 건설업체에서 또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또 들어갈 거예요. 그건 아직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자기네가 뜻하지 않게 여기가 지어져서 이제
물질도 제대로 못하고 생업도 대부분 뺏기고 그쪽에 있었던 그 감귤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도 그쪽으로 포함된 곳이 많고 자기 생업도 다 뺏기고 그러면서 벌금을 내야 되는 손해 배상금을 내야 되는 이런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도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함께 해야 하고 누군가는 계속 이게 다 지어졌으니까 이제 뭐 해봤자 소용없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키나와랑 비슷합니다. 오키나와도 미군 기지가 다 지어졌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계속 끊임없이 반대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해군 기지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해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군 기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거는 순서대로 미리 되어 있는 겁니다. 거의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제주를 평화의 섬이라고 얘기합니다. 해군 기지가 들어오는 이유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북한을 상대하려면 저 위쪽에 해군 기지가 있어야 되겠죠. 인천이나 뭐 그쪽에. 근데 왜 제주도에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해군 기지가 지어질 리는 없겠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해군 기지가 제주도에 하나 있으면 중국이랑 맞짱 뜰 수 있나요? 해군 기지가 여태까지 없어서 중국이랑 맞짱을 뜰 수 없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해군 기지가 하나 생기면 이제부터는 중국과 대등하게 군사적으로 대등하게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결국 여기 있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해군 기지를 반대했던 이유는요. 그 이전으로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고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제주도가 이용됐던 것처럼 미군의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팽창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결국 해군기지가 사용되는 것이죠. 그걸 제주도 사람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때 맨날 유배지였잖아요. 그 섬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받았던 그런 곳이었잖아요. 오키나와도 마찬가지, 일본의 오키나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었고 일제강점기 때는 거의 군사 묘지였고 일본 놈들이 이용하는 군사기지였고 앞으로도 또 평화의 섬이라고 말하면서 미군의 중간 기착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해군기지가 지어지면 공군기지도 들어오고 그러면 표적이 되겠죠. 군사기지가 있는 곳은 표적이 됩니다. 평화는 총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총칼로 군사기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속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나탄처럼 예언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언직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뭔가 아주 작은 일이지만 공감하고 연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 샘묵 가운데 기도합시다. 아멘.